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은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이날 1.5%가량 내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과 또 은행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1%대로 내렸고 달러 인덱스는 96선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골드는 0.4% 상승하면서 1,8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2%가량 밀리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 전면 봉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오미크론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이 시장의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 역시 이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대공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선견 선생이고요. 저번 주는 우리 페드에서 금리 인상 발표도 있었고 굉장히 숨가쁜 또 한 주였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제 할리데이 위기라고 해서 휴가 시즌인데 휴가 다 반납하고 지금 시장을 계속 아무래도 매니저들이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어떤 이슈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면밀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 통과 위기를 맞으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골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미크론 우려 확산세가 지속되며 수요 감소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유로 FX는 미 달러화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면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China Central Bank cuts a benchmark rat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ndemic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CNBC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지난달에 3.85%에서 3.8%로 인하했는데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지난달과 동일한 4.65%를 유지했습니다.
윈드 인포메이션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1년과 5년 LPR을 마지막으로 인하한 것은 2020년 4월이었는데요. LPR은 기업과 가계대출에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주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서 이 두 번째 올해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중국은 올해 7월 이후 또 전력 대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소비 위축과 또 중국의 무관용 규제 정책, 특히 부동산 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가 됐습니다. 이달 초 중국 정부의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는 안정성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는데요.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신중한 통화 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해야 하며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또 금리 인하에도 나서면서 이런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주요국들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을 했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후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중국은 이 긴축 정책과 굉장히 반하는 또 통화 정책 기조를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네. 먼저 차트 보겠습니다. 자, 항생 오늘 이제 항생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 주간장 차트 주간장 봉이고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볼 수가 있고 요거 요 옆에 양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장입니다. 야간장에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대출금리, 중국의 대출금리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하를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를 했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지급준비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 중국의 그런 과정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일단 단행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PPT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그 타이틀의 제목이 중국의 계획 경제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타이틀을 좀 잡아드렸고요. 네. 한 20년 정도 지금 꾸준한 경제 성장을 중국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지금의 경제 성장, 중국의 지금의 경제 성장과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일단 좀 비교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면서 산업화가 발전이 되죠. 산업화가 되면서 인프라 구축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 한 10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되고 우리가 항상 건설이나 아니면 항만 건설, 댐 건설 이런 걸로 산업화를 내수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들의 인프라가 다 구축된 후에는 디지털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의 과학산업의 발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60년대, 80년대까지 같은 경우에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제가 막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일단 사회주의 국가이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100%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100%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중국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에 의한 계획경제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었고 지금도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뭐 3, 4%로 일단 둔화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게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론이 뭐 50년 후든 100년 후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자본주의라는 것이 일단 지구상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경제 이론이다라는 것은 자명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 경제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둔화가 된 시점에서 중국의 계획 경제가 어느 정도 힘을 발할지 그게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여러분께서 2022년, 23년 계속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주간지를 보면 35년 정도, 2035년 정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 대국 1위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205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탈환을 할 거다라는 보고서도 최근에 이제 뉴스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경제가 어느 정도 시너지를 더 줘서 갈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네. 좀 다시 볼게요.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차트인데, 자, 항생 일봉입니다. 항생은 대세 하락장입니다. 큰 차트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6월부터 대세 하락장 중에서 구간마다 박스장을 그리면서 박스 후에 눌림 주고 하락을 하고 박스 후에 눌림 주고 하락을 하는 이런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오미크론 뉴스라기보다는 오늘은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는데 항생장,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이런 하락장의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린 지준율의 인하, 은행에서 갖고 있는 돈들을 시중은행으로 조금 더 푼다, 밑으로 더 푼다라는 의미, 그리고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했다라는 것은 중국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있고요.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헝다 사태라든가 아니면 헝다 밑에 있는 그 후순위 기업들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고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낮춰버려서 시장에 돈을 푸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자, 미국장과 중국장은 따로 보셔야 되고,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로는 미국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가시는 게 좋다라고 네.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패턴을 좀 보면 주황색 추세선을 제가 조금 그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11월 달부터 추세선이고요. 11월 추세선을 보면 고점과, 여기 고점이죠. 고점과 저점, 죄송합니다. 다시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패턴에 맞게 간다라고 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오늘 아침 노란톡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3,800 라인, 23,800 라인에 양봉의 눌림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이 한 가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추세가 계속되면서 계속적인, 그러니까 매도 추세죠, 지금. 매도 추세가 계속되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다.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고, 오늘 일봉 보시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5일선과 21선의 이평선도 굉장히 예쁘게 매도 쪽으로 처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번 주 전략은 어차피 제가 내일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항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국내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하락장이죠. 대세 하락장 중에서 여기에서 일봉상 양봉이 나오는 것은 일단은 지금 매도로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 양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눌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뭐 매수를 타실 수도 있으나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주말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대세 상승장이다, 대세 하락장이다. 여기에서도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번갈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항생에서도 대세 하락장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지만 이런 양봉상, 이런 일봉상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당연히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단 매수 포지션은 대세 하락정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단기적으로 보셔라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국내 선물 일단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인민은행이 부양카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도 그렇고 또 항생도 그렇고 계속해서 크게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 네. 그리고 사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뭐 G2의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혹시 나스닥 관련해서는 뭐 따로 덧붙여 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네, 짧게만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나스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올라오는 거를 미국 시장과 밸런스를 일단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일단 조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늘 PPT 자료는 오늘 오전에 전부 다 올려드린 것들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좋죠. 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커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근데 일단은 자, 제가 주봉을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자, 주봉을 작년 3월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주봉을 일단 보시면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을 딛고 상방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상방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시는데 특징이 항상 눌림이 21선에 있을 때 21선을 터치하고 21선 꼬리 말면서 그리고 21선 위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패턴을 읽으실 때도 이런 패턴을 추세선이나 아니면 21선과 5일선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짧게 좀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또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 또 나스닥 선물 시장도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국내 선물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은 참 재미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선물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좀 기회의 장이다. 저희는 이런 얘기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선물 거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은 차트 잠깐 보시면 네. 국내 선물 차트를 잠깐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자, 국내 선물 차트를 일단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이죠. 지금 9월 29일이네요.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박스장 매매가 일단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박스장 매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현물이라고 부르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한 방향이죠. 내가 주식을 사놓고 그게 올라야지만 내가 수익을 얻고 내가 산 가격에서 밑으로 빠지면 손실을 얻는 이런 단방향 구조임에 단방향 구조인데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장에도 불구하고 매도 쪽으로도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두 가지 해칭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국내 선물이 빠지더라도 다시 할게요. 주식이 빠지더라도 국내 선물로 이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 네. 주식이 오를 때 국내 선물로 또 이득을 얻어서 곱하기 2의 고버스 같은 그런 수익률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선물을 제가 잠깐만 말씀 나온 네, 김에 좋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아실 텐데 자 주식하고 일단은 비교를 해야죠. 왜냐? 네. 주식하고 선물은 어차피 같은 나무에서 나온 뿌리거든요. 주식을 일단은 몸통이라고 나무의 몸통이라고 비유를 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가지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파상되어 나온 그리고 뻗어나온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주식은 여러분 뭐라고 또 부르나요? 현물이라고 부르죠. 네. 현재 가치, 현재 가격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먼저 선자의 물건 물자를 써서 어떤 물건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주식이죠. 따라서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주식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혹은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선물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장도 일단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날 오늘 이제 일봉 캔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일봉 캔들이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9시부터 3시 반까지 소위 얘기해서 그냥 손 놓고 계셔야 되는 이런 장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매도장 떨어지는 날에도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상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국내 선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물에 대해서 알면 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현물 시장이 하락장일 때 해진 전략으로 좀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선물에 대해서 잘 좀 접근하기가 다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시면 좋을까요? 보편화되지 않고 예. 사실은 안 해보셔서 그렇거든요. 네. 좀 사실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주식만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네. 주식 HTS를 사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하신 분들은 국내 선물은 한두 시간 정도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가격에 들어가서 어떤 가격에 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매수의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매도 컨트롤도 당연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보시는 연습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국내 선물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국내 선물도 충분히 누구든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좀 골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또 1,800달러 선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이 골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T 잠깐 볼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네.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드린 자리가 있는데 네. 일목 상단 자리입니다. 여기거든요. 1,815달러로 제가 일단은 기억을 하는데 1,815달러죠. 1,815달러는 터치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리셋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딱 1,815달러를 기가 막히게 일단은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의 이동이랄까요? 일단은 첫 번째 12월 달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 골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 이후에 매매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날입니다. 지금 11월 23일이네요. 한 달 정도 그냥 박스장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은 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 횟수를 줄이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박스장 매매 하시는 거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죠. 일단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골드 3대 지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실업률, GDP, 그리고 비농지수, 요 세 가지가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목요일과 금요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1815달러까지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그 가격을 가져오려고 네. 제가 했는데 이걸 이제 찍어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예.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 또 죽으면서 이 지금 1815달러와 여기 이제 그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되는 요 가격이 있습니다. 179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1790달러에서 1800달러, 1815달러까지 다시 오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790에서 18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조금 보이리라고 보는데, 한 가지 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를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목요일과 금요일 피크다. 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죠.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가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 동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목요일, 금요일 날 뭐 소위 얘기해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를 일단은 좀 잘 지켜보시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좀 요일을 잘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또 시장에 또 글로벌적으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궁금증들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중국이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시그널일까요?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그게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마시자님께서는 항상 질문을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유동성은 일단은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신 게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을 하는지 하고는 크게 상관은 아직 없을 것이다. 뭐 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좀 네. 미비할 것이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노란톡 방에 네. PPT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나스닥 PPT를 좀 잠깐 볼게요. 네. 자, 제가 노란톡방하고 주말 특강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주봉상 지금 추세선을 일단을 보면 네. 15,500라인입니다. 여기죠. 주황색 추세선이 15,500라인과 15,600라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1선을 일봉상으로 지금 터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렸죠. 항상 21선 터치를 하고 종가가 21선 위에 형성이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의 장을 일단은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선을 터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제가 경우의 수를 또 두 가지를 노란 톡방에 상세하게 조금 적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가격이 급등하면서 21선을 끌고 올라오고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향후에 캔들이 1개, 2개, 3개 양봉의 캔들이 나타나면서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한 가지.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시나리오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 21선 터치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급등해서 21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음봉으로 꽂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기에서 음봉이 또 형성이 되면서 21선을 터치해서 다시 끌어올린 다음에 위로 갈지 아니면 밑으로 포지션을 다시 정할지 이렇게 정한다. 그 중요한 선이 어디냐? 15,500에서 15,600선이라고 제가 콕 찍어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15,500선을 터치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5,500선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21선이 15,500선인데 21선을 깨고 15,300에서 200선이거든요. 이 주황색 선이 15,300에서 200선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가장 큰 뉴스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시장의 이슈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미크론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관한 것, 테이퍼링에 관한 것, 부채 한도에 관한 것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요거에 대해서 또 이슈가 또 나왔죠. 지금 오늘 서두에 일단은 사회복지자금 그거 일단은 이슈가 하나 좀 터지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 시장을 굉장히 밑으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파급력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가장 파급력 있는 거는요, 요즘에 한 2주 전부터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이 어떻게 됐느냐, 뭐 치사율이 어떻느냐, 병상이 어떻게 가동이 되느냐, 뭐 남아공에서 지금 우리 입원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죠. 이런저런 뉴스들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시장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저는 사실은 보지는 않고, 미국 증시 자체 그리고 중국 증시 자체를 일단은 따로 놓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자, 오늘도 중국의 금리 인하가 됐는데 시장 어땠습니까? 폭락했어요. 왜죠? 아,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구나 라는 시그널이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자, 그리고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왜 폭락을 합니까?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페드의 그런 멘트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은 저번 주에 나온 거잖아요.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두려움. 오미크론이 치사율은 낮지만 확산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치사율도 문제지만 확산세도 여러분 굉장히 크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뿌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증시는 어떻나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항공주 살아날 조짐이 안 보이죠. 살아나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미국 증시를 보시려면 일단 지금의 이슈 단기적으로 뭐 올해까지라고 제가 일단 조금 못 박아 드릴게요. 한 2주 정도의 중국 증시의 이슈를 보시려면 일단은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증시가 매수 포지션이야 매도 포지션이나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마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이어서 조막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던데 향후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주식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어차피 채권 시장을 알려면
뭐 주식하고 반대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시장을 내년에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겠죠. 당연히 많이 네. 받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부정적인 이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이유. 뭐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 인상이 조기화될 것이고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이고 오미크론이 아직도 남아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기본적인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10월 달에 우리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했던 이유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이 안 됐지만 미국 시장이 저가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뜬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여러분 11월 달에 뭐 있었습니까? 미국 기업들의 기업 발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서프라이즈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펀다멘탈적으로 튼튼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일단은 입증이 됐습니다.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도 실적이 뛸 가능성이 높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아직 미국 증시는 굉장히 탄탄하다. 밑에 기본과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가격이 일단은 낮아질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국채 금리가 오르고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시를 먼저 보시면 돼요. 증시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증시가 좋아질 거라는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도 오를 거라고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1.36% 하락한 15,56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7% 내린 1,7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4.41% 하락한 배럴당 6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5% 상승한 1.13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별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고요.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스터님? 차트를 일단 제가 조금 네. 봐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네.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일봉 차트 할게요. 좀 보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상 제가 일단은 하단 네. 15,410 라인, 15,410 라인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5,500 라인과 15,600 라인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심하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21선입니다. 15,500 라인과 15,600 라인 선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오늘 포지션의 오늘 방향에 대한 이런 설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15,500 라인, 15,500 라인을 뚫는다라고 하면 15,410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15,500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15,700, 15,570 정도 가고 있죠. 15,500 라인을 15,500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맞고요. 네. 3분봉 잠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쭉쭉 내리네요. 쭉쭉 일단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자리만 하나 조금 짚어드리면 네. 지금 저점이죠. 545라인이네요. 15,545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했을 경우에 예.
전저점입니다. 534라인. 짧게 534라인까지 일단은 보시는 전략 한 가지. 자,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은 15,600라인이네요. 15,600라인 돌파 시에 상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5,600라인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이었죠? 예, 저점 깨면 15,534라인까지 보시는 이런 단기 전략 세우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은 조금 있다가 봉 한두 개 정도 더 간 다음에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그러니까요. 개장파동 구간에서는 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상품을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잠깐 앞서서 저희가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고 올 때는 지금 유로가 굉장히 또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품은 어떤 상품 살펴보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일단은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한번 네네.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분봉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어렵네요.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누구나가 다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맨 왼쪽을 보시면 네. 여기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타는 게 맞겠구나. 예. 라는 이런 초보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21시부터의 캔들을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차트를 보는 것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보는 눈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수 쪽으로 가는 차트, 매도 쪽으로 가는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간다. 이거는 매도 쪽으로 가는 차트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 역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골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이번 달에 거래량 급감하면서 일단은 포지션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나리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과 금요일을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보다는 월, 화, 수 3일에 일단은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월, 화, 수를 일단은 보시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일단은 추세가 터지는 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부터 추세가 터지는 쪽으로 포지션을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 사인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11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자, 포지션을 정하면 그쪽 라인으로 타시는 거를 일단은 권유를 드린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골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지금 유로도 한번 살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개정 상황 살펴봤을 때 유로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로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는 마스터님,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네, 또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많이 심해지고 있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다시금 문을 걸어 잠궜고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3일 만에 2배로 증가했다라고 또 WHO가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에도 나서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유가, 유로 한번 5일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5일 일단 보겠습니다. 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제가 사실 요거 5일을 저번 주부터 짚어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예. 70달러에서 74달러까지 박스장으로 일단은 보시고 72달러 수렴 가격이거든요.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항상 이평선과 캔들은 어느 한 자리에서 어느 한 가격에서 수렴을 하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수렴을 하고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발산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너지를 응축하고
어떤 가격에서 수렴을 하고 그 가격에서 발산을 한다라는 그런 차트 강의를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자, 5일선과 21선이 맞닥뜨린 자리가 72달러였습니다. 72달러에서 제가 어느 쪽으로든지 발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방 쪽으로 일단은 발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21선을 맞고 굉장히 예쁘게 다시 하락 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일도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오미크론이에요. 나스닥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5일도 일단은 나스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릴 때는 5일도 내리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스닥이 내린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 공장을 돌리려면 오일이 필요하죠. 쉽게요. 그러니까 오일이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일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 나스닥의 향배에 따라서 오일 가격은 정해진다라는 이런 공식을 일단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은 종합적으로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일은 좀 매도 방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는 좀 1.4%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나스닥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나스닥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네, 짚어주시죠. 자, 나스닥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짚어드렸죠. 방금 전에 15,600 라인, 네. 15,600 라인 상방 지지 시에는 매수 포지션 보시라. 자, 600 라인에서 635 라인까지 일단 35포인트입니다. 35포인트면 하나로 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되는 수익 올리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나스닥을 사실은 제가 11시 반에 시작해서 예. 한 10분 정도 일단은 보고 싶은데 다른 종목들도 이제 다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짧게만 짚어드릴 수 있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나스닥은 개장하고 한 10분 정도 살펴보면 좋나요? 제가 보면은 네. 캔들 한 2개 정도 보면 대충 단기적인 자리는 몇 개 나옵니다. 예. 한 2-3개 정도 일단은 짚어드릴 수는 있는데, 네. 제가 강조드리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정말. 왜냐면 매매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제가 타이밍을 일단은 여기입니다라고 그 순간에 짚어드리는 게 제대로 된 자리값과 타이밍입니다. 네. 그게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하시면 그거는 그냥 취소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15,600 라인 지지시에 상방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35포인트 정도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아직까지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스닥을 보니까요. 자, 혹시 시간 되면은 네. 유로를 한번 좋습니다. 봐드릴까요? 아까 예. 이제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일봉상 보시면 보이시죠? 네. 일봉상 보이시면 사실 이것도 오미크론에 대한, 제가 사실은 무슨 바이오 전문가가 됐냐 이렇게 네. 계속 몇 달째 오미크론 코로나 이 말씀만 일단은 드리는데, 네. 아마 앞서서 주식 전문가님들도 계속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떤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가? 유로도요, 여러분,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미크론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잠깐 보면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차트 보는 법을 제가 잠깐 또 알려드리면 대세 하락장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셔도 굉장한 대세 하락장 중에서 박스장입니다. 자, 큰 대세 하락에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 양봉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셔라? 그냥 눌린 봉으로 보셔라. 조금 쉬어가는 봉으로 보셔라. 가격 조정을 하는 그런 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대세적으로는
하락장으로 매도장으로 일단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로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모든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개장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타이밍 강조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언제 그 타이밍이 가장 또 그 타이밍을 최적의 타이밍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모두 다 파헤쳐준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